뒷이야기를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대선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기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입니다. 네, 옆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서영석입니다. 예, 이제 대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덩달아서 우리 마크맨들의 업무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비상, 선거운동 비상입니다. 네, 이번 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았죠. 정치권에서도 손실보상 50조다, 100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외적인 부분으로도 후보들이 선거운동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먼저 서 기자, 윤석열 후보가 이번 주에 선대위 발족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려고 하는데 하필 이번 주에 워낙에 확진자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 이후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를 오가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울 대학로도 같이 걸었는데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1박 2일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막 웃돌면서 선대위에서는 일정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번 강원도 일정 같은 경우는 취소까지 고려를 했었는데요. 결국 취소나 축소하진 않았지만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PCR 검사였습니다. 수행원 모두가 유료로 돈을 들여서 PCR 검사를 빨리 받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만 이번에 강원도로 간 건데요. 이 비용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은 누가 지불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저의 취재원에 의하면 개인 사비로 이걸 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보조 안 해주시나요? 선대위에서 내준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대민 접촉이 이게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서는 피켓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동 중입니다.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이런 피켓이 등장을 한 건데 이번 강원도 일정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인파가 모였기 때문에 이 피켓이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벌써 5주째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는 건데 이번 주는 민주당의 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구 경북인데도 정말 구름 군중이 몰렸더라고요. 네, 대구 경북 어렵다고 꼽히는 대구 경북을 찾았는데도 많은 사람 몰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선대위도 국민의힘 선대위와 비슷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도 개인 방역에 철저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일정 중에 기자들이 이제 저녁 자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깜짝 등장할 때가 있는데 한 입 먹고 마스크 쓰고 한 모금 마시고 마스크 쓰고 이 정도로 개인 방역에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선대위도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받아달라 이런 요청했고요. 지금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제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전에 여의도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일정 중에는 점심 그리고 저녁 자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보다 빠르게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죠. 이 접종 계획을 되는 대로 잡겠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지지자들과 사진을 잘 찍어주는 걸로도 유명한데 이제 조금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서 이런 모습 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위험에서 자유로우면서도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마크맨들의 수다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신지 한번 볼까요? 연합뉴스TV 마크맨들의 수다 시청자 여러분, 토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십니까? AI 윤석열입니다. 코로나가 또 기승입니다. 모두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윤석열 후보와 똑 닮은 AI 윤석열이 저희 마크맨들의 수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서 기자, AI 윤석열 모셔오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저는 고생한 게 없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연합뉴스TV에서 AI 인공지능에 제 목소리를 익히게 해서 뉴스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서 AI 윤석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 참 고됩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만 해도 이 AI 윤석열을 만드는데
1,500문장, 2,000문장까지 자신의 연설문에 있었던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예상했던 작업 시간이었는데 이틀을 꼬박 넘겼고,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고된 작업을 하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 참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작업에 임했다고 하는데, 결과물 선대위 출범식 때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똑같아서 이것이 윤석열 후보인지 AI 윤석열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멘트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 AI 윤석열이 너무 똑같아서 도리도리만 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주변 분들에게 아 이거 자기가 너무 엄근진처럼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네. 평가를 해서 웃음을 자아냈다고 하네요. 이 엄근진 뜻은 또 아십니까? 엄근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엄격, 근엄, 진지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긴장을 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다소 진지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변에서 이런 평가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학적으로 좀 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똑같은 AI 윤석열 국민의힘은 어떻게 쓴다는 건가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배경들을 여러 가지로 바꿔봤습니다. 배경이 자유자재로 바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떤 멘트든 이렇게 키보드에 입력을 하면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가 대선 자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 할 정도로 대면 접촉이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어느 거리에 가든 이 AI 윤석열이 거기에 딱 맞는 멘트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멘트를 방방곡곡에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 기자, 근데 이재명 후보 첫 번째 공약 발표가 디지털 대전환이었잖아요. 이렇게 네. AI 윤석열이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가 없나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에서 만든 아바타 이재명, AI 이재명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아바타 명탐정 이재보십니다. 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마지막 보시면 입만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특히 이재명 읽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식적인 AI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완성도가 높은 AI를 만드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이 후보는 커뮤니티에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AI 윤석열에 대한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더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AI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석열 후보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유권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 선대위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똑같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나경열 기자.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한 말도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거리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주장의 근거로 든 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 후보자 관련해서 딥페이크라든가 딥러닝 이런 AI 영상을 게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아까 서영석 기자가 밝혔듯이 이 AI 윤석열을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의뢰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과거에 참고할 만한 사례나 케이스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선대위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AI와 딥러닝 같은 기술 자체에 대한 존중은 계속되지만 이를 활용한 선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단을 할 수가 없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두 선대위는 이런 기술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가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예능 대통령은 누구? 지난 9일은 대선 D-90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후보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입니다. 그간 후보들 예능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출연했었는데 어떤 후보가 예능에서 더 빛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기자가 뽑은 이재명 후보의 가장 재밌었던 예능 뭔가요? 먼저 가장 최근 예능이죠. 그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촬영 장소가 그 을지로 공장지대 한 가운데 있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이제 음식, 반찬이 맛있어서 많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예능 촬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와 함께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실무진과 제작진이 협의를 해서 깜짝 게스트로 김혜경 씨를 모시자. 이렇게 해서 김혜경 씨가 같이 그 예능에 나오게 된 거고요. 이 또 재밌는 게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대선 후보들이 예능에 나올 때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후보가 섭외되면 저쪽 후보도 같이 섭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는 좀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윤 후보가 먼저 섭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섭외가 된 케이스.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보통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본 게 주기자가 간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짓궂은 질문을 던져서 그 좀 출연자를 당황케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물에 빠진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 중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근데 이제 실무진이 이런 질문을 보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무진과 제작진이 합의한 게 있다고 합니다. 질문을 사전에 후보한테 공개하지 말자. 왜냐고 물어봤더니 실제 반응, 진짜 반응이 나와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그 질문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 이 후보가 정말 빵 터지는 그 웃음을 빵 이렇게 크게 웃는 장면 그런 것 날 것 그대로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 기자는 지금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윤 후보는 단연 음식 관련 예능이 화제더라고요. 예, 뭐니 해도 윤석열 후보의 먹부심, 먹는데 자부심이 진정성이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도 먹부심. 네, 맞습니다. 뭐 일례로 가장 먼저 있었던 예능에서 스테인리스 팬에 계란말이를 이렇게 뚝딱 해내는 모습이 참 화제가 됐었는데 스테인리스 팬 사용해 보신 적 저 있어요? 사용해봤는데 정말 잘 안 되고 숙달하지 못하면 그 팬을 잘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은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스테인리스 팬 사용하면 계란 후라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이 있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장 최근 예능에서는 김장철 하면 생각나는 굴이랑 보쌈, 칼국수를 먹는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이것 또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는 칼국수엔 이 김가루와 다진 파 양념장을 듬뿍 넣어서 먹어야 한다는 확고한 취향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뭐 시청률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맞붙어서 같이 편성이 됐었는데 뭐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2배 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예. 그렇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뭐 근데 이 예능 출연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샤이한 면, 부끄러워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점점 출연을 하면서 4번 출연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방송의 맛을 알아갔고 또 이제 아까 엄근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들이 윤석열 후보의 다른 모습, 웃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을 알게 된다는 효과를 깨닫고 점점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예능에 출연할 때 밥 한 번 먹고 오지 하는 여유도 보였다고 하네요. 역시 사실- 밥이네요. 두 후보 말고 사실 예능으로 먼저 스타가 된 것이 사실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하면 무릎팍도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강호동 씨. 예, 맞습니다. 예. 기억을 하시네요. 네. 20대 친구들은 기억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2009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카이스트대 교수였을 때 풋풋한 모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정치인으로서 입문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기도 하고 이번 대선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뭐 지난달 말에 안철수 후보가 SNS에 좀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종편 방송사에서 예능 출연을 이렇게 조율하고 있었는데 집에까지 와서 어디에
카메라를 달고 어떤 내용을 하자 이렇게 조율하던 과정 중에 토요일 날 촬영인데 목요일 날 밤에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좀 방송계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렇죠.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예능 프로그램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좀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긴 했었는데 좀 결국 안 후보가 예능에 이번에는 나오지 못하고 끝나버렸네요. 심상정 후보도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보니까 여성들과의 그 브로맨스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맨스라고 하죠. 워맨스, 예, 네. 워맨스가 필요해라는 예능에 출연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요, 그 예능 출연 섭외 과정이 굉장히 좀 재밌었는데요. 원래 여성 정치인 3명이 모여서 그 각자의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정치인 1명, 심상정 후보까지 이렇게 3명이었는데 심상정 후보가 좀 보기에 그렇게 큰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사이도 아니어서 이런 고민을 좀 털어놨더니 그 제작진에서 그러면 심상정 후보 1인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그런 예능으로 한번 해보자. 그 제작진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애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두 후보는 그 정치인은 세 분이 누구지? 잘 안 친하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이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 제가 다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케미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심상정 후보가 혼자 나왔고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삶을 집중 조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심상정 후보 부부 그리고 시댁의 모습까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집에서 먹는 반찬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식탁에 김치와 갈치조림 이렇게만 놓여져서 밥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평소에도 밥을 이렇게 간단하게 심상정 후보는 드신다고 해요. 미니멀리즘, 그러니까 항상 최소화하는 삶을 추구하는데 특히 식단에서 이를 더 강조한다고 합니다. 윤 후보와 달리 먹부심은 없지만 20대 보좌진들보다도 체력이 좋다는 게 정의당의 중론입니다. 이제 후보들 예능감을 뽐낼 기회가 사라졌는데 저희 마크맨들이 후보들의 이 뒷이야기를 열심히 취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재밌는 모습을 많이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짤막한 뒷이야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경열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금 당장 빨리빨리 실제 이 후보의 성격 이게 제목인데요. 지금 당장 빨리 기민하게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특검도 빨리 하자, 소상공인 지원과 보상도 빨리 하자 이런 발언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 성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고 해야 할까요? 경기 도정을 할 때부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 팀에 일을 좀 시켜놓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빼낸 팀의 메시지를 바로 공개하는 그러니까 이거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하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보상 빨리 하자, 실제 성격이 정치 영역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면 이런 선배나 상사 아래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꽤나 심할 것 같은데 예. 나 기자는 이런 선배들이랑 일하고 싶으신가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서영석 기자가 깔끔하게 알려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희 한동안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되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뭐 뉴스도 그렇고 마크맨들의 수다에서도 선대위 구성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선거대책위원장 총괄은 누가 맡느냐, 상임은 누가 맡느냐, 그렇죠. 공동은 누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 그만큼 선대위원장 자리가 책임도 막중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뉴스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뭐 논란으로 사퇴한 청년 노재승 씨의 경우 공동선대위원장 승낙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취재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제안을 했을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었던 건데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와도 또 하다못해 권성동 사무총장과도 승낙 전까지는 전화통화 한 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의원실 직원과 통화를 통해서 승낙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공동선대위원장이나 외부 인사 영입도 많았었는데 이런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37살 청년이어서 좀 이 의사소통을 가볍게 접근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번에 여야 모두 이 인재 영입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 마크맨들의 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후보들 취재 뒷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